수원 이야기. 오늘은 우리 김준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래 2주마다 한 번씩 했는데 네. 이번엔 3주차가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네. 너무 일이 좀 많았어 가지고 네. 우리 대한민국 바깥으로도 나갔다 오고 네. 뭐 그러면서 녹음을 좀 못하게 됐는데 네.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앞으로 이렇게 펑크 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5월입니다. 그쵸? 네네. 이번에 가정의 달로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네. 어떠세요? 5월 너무 바쁘시지 않으신가요? 예, 뭐 많이 바빴죠. 뭐 어버이날도 하고 어린이날도 하고 어린이는 네. 뭐 없지만 그래도 어린이날도 하고 또 스승의 날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스승의 날 요즘 대학은 그런 게 별로 특별히는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제자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또 저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좀 찍고 했는데 지금 페이스북이 좀 고장이 나 가지고 그걸 좀 제가 올리고 싶었는데 좀 못 올리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회복되면은 제자들하고 노는 거 좀 올릴 생각입니다. 네, 예. 제가 좋아요, 구독 확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좋은 날씨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또 주제가 있죠. 예, 주제가 바로 5월이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정조대왕께서 어머니 모시고 회갑잔치를 할 때 네. 수원으로 건너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조대왕이 행차할 때 지지대고개를 넘어오거든요. 네. 어머니 모시고 지지대고개 넘어오는 그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난 일인지 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지대고개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지지대고개 아래 노송지대라고 해서 정조대왕이 심었던 이제 그 옛날 소나무들이 있는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이 굉장히 재미난 사연들이 많아요. 먼저 이제 이름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하죠. 네. 지지대.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은 고개 위에 쌓은 정자 혹은 뭐 이런 터 이런 걸 좀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지지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 어려서 꼬마애들한테 야, 지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약간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 이런 개념인데 네네. 여기서 지자는 더디다는 말이에요. 더딜 띠자 천천히 네.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고개 이름을 지지대고개라고 짓게 됐느냐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일까요? 원래 이 고개 이름은 그 이전에는 미륵고개 네. 혹은 뭐 사근고개, 사근현 이렇게도 불렀거든요. 지금 이제 경기도 의왕에서 지지대고개를 넘어서 이제 수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제 지지대고개 아래에 마을 이름이 사근내골이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지지대고개는 가봤는데 사근대고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근내골. 예, 거기가 마을 이름이야. 사근내골. 그래서 의왕에서 지지대고개로 올라오다가 오른쪽에 네. 컨테이너가 막 잔뜩 네. 있는 데 있어요. 거기 카페 생긴 거긴가 그 봐요.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아주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정말 나무도 많고 아주 겉보기와는 다르게 삼림이 우거진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네. 예전에 화성 축성할 때 그곳에 가마를 만들어 갖고 벽돌을 구웠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은 화성 축성 현장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동네가 사근내였기 때문에 고개 이름이 원래 사근내골이고 사근현 네. 옛날에 고개 현자를 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아래에 우리 이제 미륵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미륵님을 모신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수원에 북부 버스 차고지, 네. 굉장히 큰 버스 차고지 바로 옆에 이제 이런 작은 부처님 모신 이런 그 사당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미륵당 이렇게 부르는데 이 미륵당의 이름을 따서 미륵고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조대왕께서 그 고개 이름을 지지대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럼 왜 바꿨느냐? 지지대, 지지, 더뎌서 못 간다. 그 고개가 지금은 좀 낮은 것 같아 보여요. 차가 다니기 위해서 그 고개를 굉장히 많이 깎아내렸거든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훨씬 더 높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땅꼬마 시절이기 때문에 네. 그 고개가 더 높았을 수도 있죠. 있죠. 네. 지금은 나이 먹었으니까 좀 낮아 보이긴 그럴 하지만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 고개가 실제로도 높았었어요. 그러다가 경수 산업도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 일본 국도 이렇게 부르는데 예전에는 서울과 수원 네. 연결하는 산업도로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국도가 따로 있었고 산업도로로 해서 이제 큰 대형 트럭부터 시작해서 물자 나르는 이제 그런 도로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개를 좀 깎긴 했죠. 네. 예전엔 고개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그 고개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가 바라 보이느냐? 바로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가 바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아파트가 막 네. 잔뜩 있고 대형 빌딩도 있고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데 네. 실제로 정조시대 때는 보였던 거예요. 어.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윤건능 이렇게 부르는 육능과 건능 네. 이제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이제 5개월간 이 육능 건능 뒤에 숲길이 개방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혹시 이제 화재 염려 때문에 네. 개방이 안 되는데 당장 이제 개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육릉의 오른쪽 숲길로 해서 그 뒤로 화산 뒷자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되면 거기서 수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지지대 고개가 다 보여요. 굉장히 제가 거리가 먼데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서 정말 지지대 고개에서 이곳이 보였구나. 여기서 지지대 고개가 한눈에 보이는데 네. 그 지지대 고개에서도 여기가 한눈에 보였었구나.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묘소에 갈 때까지는 지지대 고개를 넘어갈 때 불이 나게 가는데 네.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고 나서 이제 지지대 고개를 넘어게 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거기에 머물면서 한도 끝도 없이 머물고 있는 거야. 발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보다가 신하들이 전하 그래도 빨리 서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발을 띄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디게 가는 더디게. 거죠. 그래서 더딜 지자를 연속해서 써서 자기의 마음이 여기서 머물면서 발을 띄지를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지지라고 하는 말을 붙였고 그 고개 이름을 지지현이라고 붙였고 그 위에 비를 하나 세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지대라고 하는 이 비각을 만들면서 비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이 이제 지지대가 된 건데 네. 근데 여기에서 특별한 의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일까요? 어떤 의식이었느냐. 네. 이제 정조대왕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수원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 수원 부사 그리고 화성 유수 이제 처음에는 수원 부사였다가 나중에 수원 유수 혹은 화성 유수 이렇게 직책이 바뀌는데 이 사람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그 지역까지 오는 겁니다. 정조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정조는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노량진 건너가지고 시흥 거쳐서 뭐 의왕 거쳐가지고 이제 딱 한 2천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네. 그러면 이제 수원에 있는 이제 부사나 유수가 이제 그 한 몇백 명 군사를 거느리고 지지대 고개에 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개 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조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정조를 거기서 맞이를 하는 거예요. 네. 수원 경계 맞이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원까지 이제 모시고 오는 겁니다. 네. 오는 건데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죠. 1789년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하는 그때부터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네. 이때까지는 정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수원 유수가 지지대 고개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정조가 1795년 어머니 해경공시 회감년 때 이때는 좀 더 대규모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지대 고개는 좀 좁잖아요. 그렇죠. 좁고 뭐 폭도 좁고 높고 사람들 많이 있고 거기서 무슨 의식행위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거기서 하지 말고 장안문 앞에서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795년 어머니 해경공 씨 모시고 오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장안문에서
하는 걸로 의식이 바뀌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지대국에 정말 그 특별한 사연이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요.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뭘까? 지지대국에를 이렇게 올라오려면은 어머니가 가마 타고 올라올 때 힘들겠죠? 많이 힘들죠. 일단 각도가 수평도 네, 맞기도 네. 어렵고 네. 그러면서 또 출렁거리겠죠. 고개를 올리면 출렁출렁 네, 되고 네. 그럼 출렁출렁 되면은 뭘 할까요? 네. 욱. 네. 멀미를 할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아니 옛날 여인들이 지금처럼 차를 많이 탔거나 가마를 그렇죠. 많이 타고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멀미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행 연습을 이제 정조가 시켰죠. 네. 화성성역의궤 기록을 보게 되면 한 2주 정도, 한 네. 보름 가까이 그 해경몽 씨하고 정조의 여동생 2명, 청선군주, 청영군주 네. 이 2명을 창덕궁 후원 옥류천 계곡 네. 거기서 가마 타기 연습을 계속 시킨 거예요. 네. 일단 적응 훈련을 해야지 네, 네. 지지대국을 넘어오는데 나머지는 다 평지거든. 그렇죠. 나머지는 다 평지인데 지지대국에 넘어올 때 이제 멀미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막 덜컹덜컹 흔들리고 막 하는 게 심하니까 그게 이제 그 지지대국을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해경몽 씨를 가마 연습시킨 거. 요게 이제 지지대국에 담겨져 있는 아주 첫 숨은 번째 이야기인데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어떤 중요한 이야기냐면 자, 우리나라의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철도가 경부선이에요. 네. 그죠? 네. 경부선은 원래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만든 것이 아니고 190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890년대에 경부선 철도 놓는 이제 준비를 하죠. 네. 사실 그 전에 경인선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인선이 만들어지고 경부선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경인선과 경부선 양쪽의 철도를 모두 미국 회사에서 네.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가 두 철도를 자기들 비용으로 놓고 그 이후에 기차를 다니게 하면서 엄청난 이익금을 얻으려고 했죠. 네. 그런데 그 시기엔 이미 일본이 네. 그렇죠. 조선을 거의 지배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하고 그 뒤에 네. 러일전쟁 승리하고 하면서 한반도의 지배권을 거의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종이 당시 근대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철도 부서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 어쨌든 뭐 나라가 발전하려면 철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입찰 방식 같은 걸로 했어요. 네. 미국 회사가 땄어. 땄는데 미국 사람들이 영악해서 지네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먹고 네. 일본한테 팔아넘깁니다. 철도 부설권을. 그래서 일본이 그 철도 부설권을 갖게 돼요. 네. 그 과정에서 철도 설계를 합니다. 철도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네.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수원 구간을 거치는데 네. 바로 지지대국의 터널을 뚫어서 노송지대를 지나서 이제 지금 일본 국도 쭉 오듯이 네. 옛날 구길 네, 이제 파장동으로 해가지고 해서 장안문까지 나가서 성곽 옆을 통과해서 쭉 내려가게 만드는 병점 쪽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네.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네. 자, 지금 경부선은 어디로 나가 있어요? 수원역으로 갔죠. 수원역으로 네. 갔죠. 파장동으로 안 가고. 그렇죠. 파장동으로 안 가고 저 의왕에서 네. 네. 저쪽 부곡으로 해서. 해가지고 네. 서우저수 옆으로 네, 해서 맞습니다. 화서동 네네. 서우저수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완성된 건 이렇게 완성이 된 건데 네. 처음에는 지지대 고개를 통과하는 거예요. 지지대 고개를 통과해서 지금 노송지대 그 노송지대를 없애고 그 소나무들을 다 베어서 없애고 그리고 철도가 부설돼서 예전에 수원 사람들은 네. 화성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화성역. 네. 화성역이 지금 중동사거리입니다. 중동사거리에 녹산 빌딩 있잖아요. 네, 네. 예, 녹산 빌딩 그 옆이 화성역이야. 아. 이 화성역은 수여선의 화성역이에요. 네. 여주까지 가는. 네네. 예. 그래서 옛날 그 자리를 화성역이라고 했는데
원래 일본 사람들이 이 화성역 자리를 수원역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수원역이 네네. 아니라 네. 바로 이제 그 위에 지지대 고개를 통과해서 쭉 성곽 옆으로 해가지고 그 화성역 자리에다가 수원역을 만들고 그대로 병점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쭉 내려가려고 한 거죠. 네. 근데 왜 안 됐을까요? 그게 왜 안 됐을까? 그게 바로 지지대 고개 자체와 노송지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수원 백성들이 정조대왕을 너무 사랑해요. 네. 정조대왕을 갖다가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씨를 모시고 오면서 그 지지대 고개를 내려오면서 소나무를 막 심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지지대 고개 아래로 내려오면 노송지대 소나무들 중에 엄청, 네. 옛날 정조 때 심었던 소나무가 저 우리 장안문 입구까지 대략 한 40그루 정도가 남아 있어요. 40그루나. 저희 어려서는 뭐 빼곡하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차가 별로 없던 시절이고 그렇죠. 매연도 별로 없어서 소나무가 잔뜩 있었고 옛날 그 소나무들 근데 그 나무를 다 어떻게 다 죽었죠 지금. 아. 그 매연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네. 옛날 그 길 옆으로다가 따로 도로를 낸 거예요. 네. 그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건 뭐 전 개인적으로 잘한 네네. 그런 정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소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수원의 백성들이 그 소나무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터널을 터널을 뚫어서 어. 그 소나무들을 다 없앤다. 네. 이거에 수원 사람들이 격분을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원 사람들이? 다른 대책을 세운 거죠. 다른 대책을 세웠죠. 네. 어떤 대책? 화서역 네. 수원역으로 갈 수 있던 약간 네. 외곽으로 나가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로 치면은 데모를. 그래서 수원 백성들이 일단 당시에 수원 관아가 있던 화성행궁 앞에 가고 이 정책을 철회해라. 정조대왕의 흔적이 살아있는 이 수원 지지대 고개를 네. 없앨 수 없다. 그리고 정조대왕께서 심은 소나무들, 노송지대 소나무들을 없앨 수 없다. 거기에 더해서 이 기차가 성곽 옆으로 가게 되는데 성곽 안에 정조대왕의 홀령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화령전이라고. 네네. 화성행궁 옆에 그쵸.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이 화령전에 있는 정조대왕의 그 영혼을 네. 이 기차 소리로 괴롭힐 수가 없다. 이거는 정조대왕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 수원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뭐 5일에 한 번씩 네. 서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수원 백성들이 안 그냥 된다. 팍 올라가갖고 당시 고종이 있는 경복궁 네. 가고 또 일본 공사관 앞에 가서 계속해서 안 데모를 된다. 하는 거예요. 몇 달을 지속적으로 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그 관아 앞에서도 모여서 시위하고 장날, 네. 예, 5일장, 5일장에. 그러니까 장날 모여서 시위를 하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네.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도 이걸 바꾸고 그쵸. 싶은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이 철도를 놓는 게 주체는 조선 정부이지만은 네네.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 시기니까 네.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해서 대한제국이 이 철도를 건설하는 거지만은 실제 건설 운영권을 일본 기업이 그쵸. 갖게 된 거잖아요. 네네. 고종 입장에서도 자기 사도세자 정조 맞아요. 후손이잖아요. 그쵸. 그 고종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위로 올라가면 사도세자가 자기 할아버지야. 네.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도 있지만 정조의 아들이 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이제 서손이라고 하죠. 배다른 동생. 네네. 사도세자의 후궁의 아들이 은원군이라고 있어요. 네. 그 은원군의 아들이 전개군이야. 전개군의 아들이 철종이에요. 예. 전개군의 둘째 아들이 철종. 네. 예. 그래서 이 철종이 한편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네. 또 하나가 사도세자의 아들 중에 은신군이라고 있어요. 네. 은신군이 있는데 이 은신군이 제주도에 유배 갔다 죽었어. 그래서 순조가 은신군의 양자를
집어넣어서 대를 잇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남영군이에요. 네. 남영군이고 남영군의 아들이 그 유명한 흥성군이고 흥성군의 아들이 고종이잖아. 그러니까 고종은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사도세자의 후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도 있지만 사도세자의 핏줄로 철종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사도세자의 또 후손으로 고종도 있는 거예요. 네. 고종은 늘 정조 그리고 사도세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 특히나 네. 고종이 1899년에 사도세자를 장조라고 하는 국왕으로 추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1899년부터 이제 경부선 철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고종의 직계 조상인 바로 장조, 네. 사도세자한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정조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지대국의 터널과 노송지대를 없애는 거, 또 화령전 옆으로다가 기찻길을 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내고 하는 게 그래서 고종도 철길을 갖다가 설계 변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수원 백성들이 맨날 올라가서 막 데모하고 하니까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명분을 세울 수가 다행이다라는 있어서. 생각했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 주일공사를 부르고 고종이 네. 그리고 일본 철도에서 사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지대국의 터널 뚫는 거는 나도 용납이 안 된다. 수원의 백성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철도 노선을 변경을 해라.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 아직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이고 그렇죠. 아무리 이제 자기네가 강압적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고 왕이,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고종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고종과의 타협을 시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안양까지 내려오다가 정상 노선으로 내려오다가 거기서 의왕에서 확 완전히 옆으로 빠져가지고 네. 이제 이 화성 성곽과 지대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하면서 현재 수원역 쪽으로다가 예, 그 철길을 경부선 네. 철길을 내서 수원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대고개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네. 수원 백성들이 그리고 그 노송지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실은 수원 시민들이 거의 모르는 저 내용이에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알 리가 있나. 네, 철길을 예, 그렇게 예. 변환시켰다는 게. 그래서 여기로 이제 수원 백성들이 참 정조 사모하는 마음이 네. 경부선 철도 노선까지 바꿨다. 지지대 고개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지대 고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정조의 효심만 담긴 것이 아니라 네. 수원 백성들이 또 역으로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정조가 지지대국의 이름을 지지로 지은 것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네. 어머니 해경공 씨를 또 안전하게 모시고 가기 위해서 네. 이 지지대고개와 노송지대를 잘 만든 것인데 네. 그 다음 단계로 수원 백성들이 정조를 올바르게 모시기 위해서 지지대고개를 지켜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지지대고개를 좀 더 지켜내는 방법들 네. 그래서 지지대고개 옆에 근데 지지대고개를 올라갈 수 있는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순례길 네. 제대로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순례길도 좀 만들고 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그 안에 뭐 작은 전시관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수원 백성들이 지지대 고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했는지 이런 내용도 좀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마음이 확 듭니다. 정말. 네. 그럴 수 있네요.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의 수원 시민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죠? 아이 뭐 또 제가 또 이 수원 FM하고 네. 96.3과 네.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 네. 또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이런 옛 이야기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이 옛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좋은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지대 고개가 살아남게 된 사연 네. 또 노송지대가 살아남게 된 사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제 개인적인 의견만이 아니라 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시민들이 그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 수원시가 좋은 정책을 또 만들어내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해봅니다. 네. 진짜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수원 시민이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김재 교수님, 네,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고 가셔야죠. 바쁘시더라도. 그 노래 한번 어떨까요? 네. 어머니의 노래라고. 어머니의 노래요? 어머니의 노래가 네. 그 어버이의 노래하고 좀 다른 게 네. 어머니의 노래 나실제 괴로움 네. 갈아넣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는 어머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어머님의 은혜네요. 어머니. 그렇죠. 고마워라. 이건 스승의 노래인데. 네. 어머님의 어제 노래하고. 들으신 거죠? 예. 네. 예. 어머님의 노래. 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네. 예. 그게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정조대왕이 그 수원 네. 용주사의 부모 은중경을 하사를 했거든요. 네. 예,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감동을 하게 만드는 부모 은중경인데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그 경구가 지금 우리가 노래하는 나실제. 어머니 예. 그건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노래도 실제 정조대왕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해경공 씨 사도세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모 은중경을 내렸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어머님의 노래로 만들어졌고 네. 오늘 또 제가 지대고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노래를 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 은혜 들으면서 여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월이다 보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 한 번 더 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양호이었습니다. 김준혁. 네, 고맙습니다.